봅시다. 자, 1에서 3번. 자, 실제 문제 먼저 보고 가야지. 1번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야. 그럼 얘는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 두었던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 나오면 그대로 답 찾는 거고. 2번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통상적으로 본론이지. 그래서 본론 단위로 자료 활용되면 읽고 내용 일치로 문제. 3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3번은 발표 내용을 들은 학생의 반응이니까 글 전체 읽고 나서 마지막에 푸는 거. 자, 지문.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번식 전략을 지닌 해양 동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많으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1문단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 선정 계기나 발표 순서 다 없지? 없으니까 안 찾는 거야. 2문단 첫 번째로 심해아귀를 소개할게요. 자, 첫 번째로 심해아귀 소개하는데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겠지. 심해의 높은 수압과 낮은 온도를 견디며 살아가는 심해아귀는 개체수가 적어서 암수가 서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해아귀 중 일부는 번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상대의 몸에 달라붙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자료 제시. 여기서 큰 아귀가 암컷인데 그 아래에 붙은 무언가가 보이시나요? 물어봤네. 이것은 수컷 아귀입니다. 수컷은 짝을 찾아내면 사진과 같이 암컷을 물고 놓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수컷의 피부 조직이 암컷에 융합되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 수컷의 혈관까지도 암컷과 융합되어 마치 한 몸처럼 되죠. 수컷은 혈관을 통해 암컷으로부터 평생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란 시기에 맞춰 암컷에게 정자를 제공하며 번식을 이어갑니다. 자, 1번에 답 찾을 거 보이니? 질문의 형식 맞지? 자, 질문의 형식 그러면서 뭐 했어? 보이시나요? 한 다음에 본인이 알려줬지. 이것은 수컷 아귀입니다. 답했지? 그럼 1번의 답 4번인 거지. 여기서 찾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질문의 형식이 선지로 구성이 안 돼 있다면 다른 애를 또 찾아봤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애 뭐 있었니? 번식 과정, 순서. 얘가 실제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그 과정 준 거 아니야. 그래서 과정을 제시하는 거, 그거 답 찾아보시면 되겠지. 자, 1번의 답 4번이라고 이 문단에서 찾을 수 있고, 자, 2번에 1번으로 가보세요. 자료 1을 기억에서 활용하여 수컷 심해 아귀가 암컷에게 붙어 한 몸처럼 되는 과정, 맞지? 2번 선지 못 찾지? 자, 그럼 그대로 3문단으로 가면 되겠네. 자, 다음으로는 해마를 소개합니다. 해마는 수컷이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번식 전략을 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료 제시. 그림의 왼쪽은 수컷 해마의 모습인데요. 배 부분에 있는 유관왕이라는 주머니 덕분에 수컷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암컷이 수컷의 유관왕 안에 산란하면 알들은 수컷의 정자와 만나 수정됩니다. 수정된 알은 배아가 되는데 유관왕에서 약 3주간의 발달 과정을 거쳐 새끼 해마가 됩니다. 그러면 수컷 해마는 산통까지 겪으며 새끼 해마를 출산한다고 해요. 이번에는 그림의 오른쪽을 볼게요. 이것은 유관왕 내부의 구조를 확대한 것입니다. 배아와 내충이 보이시죠? 내충은 배아들을 감싸는 두꺼운 충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배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해마는 유관왕을 통해 수컷이 알을 품고 보호하면서 번식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어류가 알을 체외에 방출해 알이 천적에 노출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자, 만약에 1번의 답을 못 찾았다면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냐? 물론 3문단 두 번째, 세 번째 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알려주지. 그럼 이것도 문답이긴 해. 지 스스로 물음의 형식을 취했고 지가 답해주니까. 자문자다. 자, 그게 아니라 다른 거라면 뭐 해야 돼? 1번에 만약에 답을 못 찾았다면 여기서 찾을 만한 말하기 방식. 어차피 이 문단에서도 과정은 줬으니까 3문단에서도 과정은 나온 거 아니야. 3문단에서만 쓰고 있는 다른 형태의 전개 방식 뭐이냐고. 3문단 맨 끝에 대부분의 이렇게 하는 것과 대조. 전개 방식이 대조야. 자,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2번에 2번 선지입니다.
자료 1을 니은에서 활용하여 유관항을 통해 수컷 테마의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지. 3번 선지 자료 1을 니은에서 활용하여 유관항의 뇌충이 배아들을 감싸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맞지? 자, 그러면 2번, 3번 다 맞았고 4문단으로 갑시다. 마지막으로 용치 놀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놀래기과 중 상당수는 한 마리의 수컷이 여러 마리의 암컷을 이끄는 무리 생활을 합니다. 이때 천적의 공격 등으로 무리에서 수컷이 사라지고 암컷만 남은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무리 내에서 더 이상 번식이 불가능해지므로 용치 놀래기는 무리 내 암컷 중 하나가 수컷으로 변하는 놀라운 전략을 씁니다. 자료 제시. 위쪽은 수컷이 무리를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컷은 무리에서 가장 크고 몸에 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위를 따르는 암컷들은 몸에 점이 없고 띠만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수컷이 사라지면 아래쪽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리에서 가장 큰 암컷이 수컷으로 변하고 몸에 수컷의 특징인 큰 점이 생깁니다. 자, 4문단까지 해서 2번에 4번 선지. 용치 놀래기가 주변의 상황에 따라 몸의 크기를 바꾸는 건 아니야. 수컷이 사라지면 암컷 중에 제일 큰 애가 수컷이 된다고 해서 크기는 안 바뀌어요. 뭔가 달라지는 과정이나 순서 주면 그거 가지고 특성 대체한다고. 그래서 수컷이 사라지면 암컷이 수컷이 되는데, 그래서 바뀌는데 특성상 바뀌는 거 뭐밖에 없었어? 점이 생기는 거밖에 없었어요. 크기는 안 바뀌어. 그래서 2번의 답 4번. 마지막 문단. 지금까지 해양생물들의 독특한 번식 전략을 소개했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대. 그럼 마지막 문단에서 쓰는 전개 방식상 요약하거나 추가 활동을 준 거는 없으니까. 그다음 3번입니다. 학생 1 먼저 봐야 돼. 심해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햇빛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어서 매우 어둡더라고. 그런 거야. 경험을 떠올린 거지. 배경 지시. 이런 곳에서 수컷 아기가 암컷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을까? 그 내용을 더 찾아봐야겠다. 추가적인 정보 탐색이지. 자, 경험을 떠올렸고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한 거. 3번에 1번 맞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4번. 자신의 배경 지식 떠올렸지? 3번에 5번.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책이 있어? 없지.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성 묻는 거 없으니까 3번의 답은 그대로 5번. 그럼 답 찾았고. 만약에 안 나왔다고 치자. 안 나왔으면 학생 3으로 가는 거야. 과학탐구 주제로 무엇을 정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발표 내용이 도움이 되겠어. 유익하다고 평가하는 거야. 나한테 이게 유익하다. 그런데 놀래기과 중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무리 생활을 한다는 발표 내용이 정확한 걸까? 그럼 이게 뭐야? 정확성, 즉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그래서 3번 선지.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유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 공감한 거. 나한테 유익하다. 3번에 5번 선지.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는 맞고. 요렇게 푸셔야 한다. 자, 그 다음 8에서 10번으로 가봅시다. 그대로 대응하는 거야. 8번. 말하기 방식에 대응하는 글쓰기 방식. 자, 가장 적절이니까 읽으면서 자주 사용되는 글쓰기 방식이 있으면 그대로 답. 그 다음 9번.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 어떻게 풀라고? 본론 단위로. 그러면 학생의 초고상 이 문단 보고 문제 풀고, 답 안 나오면 3문단 보고 문제 풀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간혹 1문단 내용하고 관련 짓는 선지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1문단 내용하고 관련 짓는 선지가 나오긴 하는데, 그때 1문단에서 답이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본론을 수정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거든. 본론을 수정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본론 단위로 보고 푸는 거다. 10번은 전체 다 보고 마지막에 풀보고. 8에서 10번. 생활 속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 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여 기체가 되는 유기화합물로. 개념 설명해 준 거지.
방향, 탈취용품 같은 다양한 생활화학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성분이다. 모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두통,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방향, 탈취용품은 주로 실내에서 사용하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방향, 탈취용품에 대한 소비가 증감에 따라 생활 속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요구된다. 왜 선정했는지는 얘기 안 했지. 왜 선정했는지. 그 다음에 일문단에서 원래 자주 쓰는 것 중에 또 하나. 어떻게 순서 제시할 건지는 안 알려줬지? 그리고 원래 본론에서 많이 쓰는 뭐가 나오는 거야? 개념 설명. 단 예시는 들지 않았고. 자, 개념 설명. 8번에 일문단에서 답 찾아보세요. 개념 설명인데 8번에 3번 어원을 우선 밝혀준 건 아니지. 그래서 일문단에서 8번에 3번 답 찾으면 안 돼. 어원은 단어의 기원이란 말이야. 단어의 근원을 밝혀준 건 아직 없으니까. 일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없고 2문단으로 갑시다. 먼저. 자, 우리 알지? 독서 먼저 나오면 3가지 이상을 순서별로 제시할 거다. 자, 먼저 우리나라는 생활화학 제품에 포함된 유해성을 띤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 그 함유량을 규제하고 제품의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함량이 규제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일부가 아직 성분 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 그럼 어때? 해결책까지. 그러므로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을 늘려야 한다. 자, 그럼 8번에 답 찾을 수 있는 거 있는지 봐봐. 문제와 해결책 좋지? 문제 해결책의 형태로 전개, 그 다음에 없지? 문제 해결책 전개 없잖아. 다른 거 찾을 수 있는 거 있어? 먼저. 그럼 먼저, 그 다음에 뭐 통상적으로 먼저 나오면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3가지 이상을 제시할 거라고. 그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8번에 4번 담화 표지 먼저. 못 찾으면 3문단에서 찾아도 돼요. 3문단 시작할 때 다음으로거든. 8번에 4번에 답의 근거가 요거야. 먼저. 3문단의 다음으로 4문단의 마지막으로 정리해준. 더 이상 추가 정보는 없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2문단에서 8번에 4번을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되고 놓치더라도 3문단에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9번으로 가봅시다. 자, 9번에 자료 먼저 봐도 의미 없다 그랬어. 선지 먼저 보고 그 선지 가지고 위에 걸 따져가야 돼. 자, 그럼 9번에 1번. 기억 다시 가를 활용하여. 그럼 이때 기억 다시 가를 보면 돼. 기억 다시 가. 국내 방향 탈취용품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대. 자, 1번 선지로 가는 거야. 국내 방향 탈취용품 시장 규모의 변화 추이를 맞지? 보여줄 수 있지? 방향 탈취용품에 대한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 1문단 끝에 있었잖아.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을 활용하여 유해성을 띤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추가로 성분 표시 대상에 포함한 해외 사례를. 그럼 2번 봐봐. 니은 봐봐. 니은. 해외국 정부는 최근 생활화학 제품에 사용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유해성을 띤 성분 56종을 추가로 성분 표시 대상에 포함했대. 이는 국 소비자 단체가 정부의 생활화학 제품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단에 대응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걸 아직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외국처럼 해야 한다. 2번 선지 맞고. 자, 그럼 3번 선지로 가보면 3번 선지 디귿을 활용하여. 그럼 디귿 가서 봐보시면 돼요. 요즘 소비자들은 방향 탈취용품을 선택할 때 향이나 디자인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지를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방향 탈취용품의 성분이 안전한지를 따져보는 것은 중요하다. 얼마 전부터 생활화학 제품에 포함된 각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등급화하는 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안전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3번 선지로 가봐. 각 성분의 안전성을 등급화하여 표시하는 제도를. 이거 디귿에 있었던 거지?
여기까지 우선 맞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각 제품 성분의 안전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지. 단 얘가 지문에 몇 문단에 있는지 모르겠어. 지문에는 아직 안 나왔거든. 디귿을 통해서 3번 선지 자체만은 맞겠어. 근데 이게 본론에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고. 우리가 읽은 이 문단까지는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 선지 자체만 맞는 거지. 얘가 지문의 내용상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 4번, 5번 선지 읽어봐도 풀 수 없어요. 그럼 다시 지문으로 가서 3문단이야. 다음으로 그럼 여기서 좀 전에 놓쳤던 거 있으면 8번에 4번 찾아야 된다고. 이제 두 번째 게 제시가 되는 거구나. 자. 그리고 장문과 동일하게 뭐한다? 동일한 전개 방식. 그럼 문제점, 해결책 주겠지. 자, 다음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은 향기의 지속력이나 확산력과 같은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사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기업은 성분의 안정성도 고려한 제품 개발을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8번에 답 찾았다고 치고 9번으로 가봅시다. 좀 전에 3번 선지는 읽었는데 3번 선지랑 관련되는지 아직 못 찾겠어. 그리고 4번 선지도 방금 서로 읽으면서 찾았다고 볼 텐데 4번 선지 내용하고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 다음 5번 선지도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계속 4문단으로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향과 같은 감각적 만족감을 우선시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분 표시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들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제품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살피고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 성분의 안전성을 따져보는 소비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럼 이게 우선 9번에 3번 맞지? 안전성 따져봐야 된다. 9번에 4번 맞니? 해외 소비자 단체가 기업까지 나 보시면 되고 니은 좀 전에 봤으니까 해외 소비자 단체가 생활화학 제품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 여기까지 맞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보다 향을 중시한 이유니? 향을 중시하니까 화학 제품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안 맞지? 그래서 얘는 이유, 즉 인과가 맞지 않아요. 다시 4번 선지. 자, 생활화학 제품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어. 뭐 때문에? 유해성을 가졌으니까. 유해성을 가졌으니까 소비자들이 이 유해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근데 뒤에 내용은 어때? 소비자가 성분보다 향을 중시하니까 성분을 공개하라는 얘기는 안 맞잖아. 성분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맞는 거예요.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선지 내용은 그대로 맞다고 확인할 수 있고. 자, 10번으로 가시면 자, 선생님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건 핵심 추론이야.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실내를 향기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용한 성분이다. 이러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정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럼 선생님의 조언은 뭐여야 됐을까? 너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10번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문장 두 개잖아. 그럼 이 두 가지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야 돼.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A를 작성했다며 문장이 두 개면 최소 몇 개의 조언이 필요해? 두 개의 조언이 필요해요. 즉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 문장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거야. 자, 첫 번째 문장 뭔데? 유용한 성분이라는 긍정적, 즉 의 준 거 아니야. 의를 제시하고 그 다음 뭐 한 거야?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그거 그대로 답 찾아봐. 10번의 답 4번이지. 핵심 추론해야 된다. 언급하고 하나 언급해야 되고 그 다음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10번에 1번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활용되는 분야 아니지? 연구를 위한 기업의 노력 아니지? 왜 기업의 노력을 하면 정부와 소비자가 빠지잖아.
10번에 2번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언급하고 사회적 인식 얘기한 거 없어. 정부, 기업, 소비자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맞다고 볼 수 있지. 그렇다고 봐보자.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이유, 안전한 사용. 3번 선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꼭 필요한 이유 아니지.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 얘도 아니고. 4번이 답이고 5번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사용할 때 우려되는 점 아니잖아. 으니까. 이를 회수하기 위해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건 맞다고 볼 수 있고. 10번 핵심 수능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4에서 7번으로 가면 4에서 7번 4번 가의 학생 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발화 단위로 읽으면서 사회자니까 얘가 뭐야? 말하기 전략하고 같은 거야. 말하기 방식. 5번 A, B 그러면 A의 학생 2랑 학생 3의 발화상 공차 확인해서 답 예상해보고 안 나오면 B의 학생 3 거 보고 남아있는 선지 안 나오면 B의 학생 2 보고 남아있는 선지 요 형태로 풀 거고 그 다음 6번 가의 회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는 어떻게 하라고? 가의 내용이 반영됐는지를 먼저 따져야 되니까 지금 가가 회의라서 누구 단위로? 학생 1 단위로 학생 1의 발화 단위로 끊어가지고 6번에 가에 대한 내용 확인하셔야 되고 7번은 기억을 고쳐 쓴 거니까 기억 부분 할 때 마지막에 푸시면 되겠고 자, 지문 이 화작 풀 때 독서처럼 막 구체적인 정보들에 연연하면서 풀면 안 돼. 구체적 정보들은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우리는 큰 틀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말하기 방식하고 전개 방식들을 확인하는 거야. 자, 학생 1 이번 축제에 초청하기로 한 국악 크로스오버 팀이 몇 가지 질문을 메일로 보내왔어. 오늘은 답장에 들어갈 내용을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려고 해. 그럼 오늘의 회의의 이유인 거지? 발표의 선정 계기처럼 회의를 소집한 이유. 다들 내가 공유한 내용을 보고 각자 의견을 정리해왔지. 각자 생각해온 의견을 말해보자. 먼저 공연팀에서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과 창작곡 중 어떤 곡이 더 좋을지를 궁금해했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먼저 이야기할 내용도 언급해준 거지. 회의에서 언급할 내용. 자, 4번에 1번 회의의 목적 밝히면서 논의 시작 맞지? 그렇지? 4번에 2번 회의 참여자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한다 맞지? 네 번째 줄 각자 의견을 정리해 왔지 하면서 물어보잖아. 4번에 3번 선지 회의 참여자에게 이어서 논의할 내용을 제시하고 일단 이어서 논의할 내용은 아직 모르겠어. 이어서 논의한다는 얘기면 앞에 논의가 하나 있고 이어서 나와야 되잖아. 얘는 아직 못 찾겠어. 자, 다시야. 선생님 이거 본인 얘기하고 이후에 논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맞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출제 의도는 그게 아니야. 이어서 논의면 이미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나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발화에서 3번 선지를 찾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4번 선지 회의 참여자에게 회의 이후 수행할 내용 아직 안 나왔고 회의 참여자의 발언과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 것도 아직 없고 첫 번째 발화에서 1번하고 2번만 찾는 거야. 자, 그 다음 공연팀이 보낸 곡 목록을 보니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이 더 좋다고 생각해 자기 생각 제시했고 국악 크로스오버는 국악의 다양한 음악을 접목한 장르잖아. 대중가요에 국악의 느낌을 가미해서 편곡한 곡들이 새롭게 느껴질 것 같아. 기대 효과. 난 이미 있는 곳을 편곡한 곡보다는 창작곡이 좋다고 생각해. 다른 의견 제시한 거지. 공감을 표현한 게 아니야. 다른 의견 제시했어. 창작곡이 더 새로운 느낌을 줄 것 같아. 새로운 느낌을 줄 것 같다는 이유는 둘 다 똑같다. 자, 그럼 5번에 답 찾아봐야 돼요. 학생 2와 학생 3의 발화의 공통점은 선정 이유가 같아. 차이점은 학생 2는 그냥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거고 학생 3은 상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한 거야. 다른 내용을 준 거야. 답 찾아보세요. 1번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 반박했지. 그래서 다른 얘기 했잖아. 객관적 자료 제시가 없으니까 틀리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5번에 2번 선지야.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조한 게 없다 그랬었잖아.
얘는 바로 그래서 답이 안 돼. 동조하면 앞에 시작할 때 공감하면서 시작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다 답이 안 돼. B에서 답 찾아야 돼. 계속 구간 크로스오버가 약간 생소한 만큼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이 더 좋지 않을까. 대중가요는 학생들이 익숙하게 느낄 수 있잖아. 듣고 보니 그렇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꿔요. 좋아. 그럼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으로 정하자. 다음으로는 곡 목록 중에서 구체적인 곡을 선택해야 돼. 그럼 이게 4번에 3번 선지지. 이어서 할 내용. 4번에 3번.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6번에 가에 대한 내용 써야 돼. 6번에 1번. 가에서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을 선택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자, 대중가요 편곡한 거 선택하겠다고 했지? 지금 막 읽었던 발화에서 6번 1번 맞아. 그 다음 6번에 2번. 가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곡을 알아보자 한 거 아직 안 나왔지? 6번에 3번. 현대시에서 영감을 받은 곡에 대해 언급한 거 안 나왔고, 6번에 4번. 연주곡을 추가로 요청하고자 한 거 모르겠고, 6번에 5번. 무대 조명의 밝기를 낮출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점 모르겠고. 그럼 계속 다시. 자, 그건 우리끼리 의논하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어떤 곡이 좋은지 설문조사를 하고 물어보는 게 좋겠어. 내가 설문조사를 맡을게. 그럼 나도 같이 할게. 좋아. 그런데 창작곡 목록 중에 현대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곡이 있잖아. 수업 시간에 배운 시로 만들어진 곡이라서 학생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감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곡은 추가로 연주해달라고 요청해보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한 축제이니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미 있다고 생각해. 좋아. 그럼 그 곡을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공연팀이 제작한 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그 영상을 공연 중간에 보여줄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어. 자, 4번에 또 추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선지는 없지. 4번에 남아있는 게 4번하고 5번이야. 자, 6번으로 가야 되지. 6번에 2번. 학생들이 선호하는 곡을 알아보자고 한 거 맞지? 설문조사 하자고 했고. 6번에 3번. 현대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곡에 대해 언급했지. 6번에 4번. 연주곡을 추가로 요청하자고 한 내용. 지금 여기 막 읽었을 때 나왔잖아. 추가로 요청하자고. 그럼 여기까지 맞았어. 6번에 5번. 아직 못 찾는 거지. 그럼 계속. 가능하긴 한데 축제 때는 무대 조명이 너무 밝기 때문에 영상이 흐리게 보일 거야. 자, 가능하긴 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문제를 제시하는 거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거다. 문제점 제시. 자, 찾아봐. A에서 핵심 추론으로 답 안 나왔으니까 내용 일지로 풀어야 돼. 자, B 학생 3하고 관련된 거. B 학생 3하고 관련된 거. 5번 선지지. A와 B의 학생 3은 모두 고민되는 부분을 언급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주고 있다. A에서 해결책 줬니? 안 줬지. 고민하는 부분도 안 줬지. B에서는 고민하는 부분은 줬어요. 가능하긴 한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결책을 안 줬지. 즉 A는 전체가 다 틀리고 B에서는 해결책을 안 줘서 틀려요. 자, 그 다음 B에 있는 학생이 그래 영상이 흐리게 보일 거야. 그래서 뭐 했어? 요약해주면서 상대가 제시한 문제점을 요약하면서 공감한 거야 지금. 그게 뭘까? 재진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조명의 밝기를 낮추면 영상은 잘 안 보이겠지만 연주자들 공연이 잘 안 보일 것 같아. 이번에 교내 합창 동아리도 공연 중에 영상을 보여준다고 했어. 합창 동아리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보자. 알겠어. 합창 동아리 자 그럼 학생 2에 B 5번 문제로 가자. 어때? 그래 하면서 상대 거에 공감하면서 시작했지?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뭐냐 합창 동아리도 어떻게 할 건지 얘네도 뭐 한다고. 자, 5번에 3번 말한 내용 긍정하면서 시작한 거 맞지? 근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 건 없잖아. 자기 생각. 얘네도 이러한 거 한다 그랬는데 들었던 정보 주는 거잖아. 그러면서 얘네한테도 물어보자고 자신의 생각. 수정한 게 없어. 5번에 4번. 학생 3의 발화 내용을 일부 재진술했지. 그래, 네 말대로 문제가 있을 거다. 영상이 흐리게 보일 거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뭐 교내 합창 동아리도 영상을 보여준다고 했던 거.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학생 일 거야. 알겠어. 합창 동아리에는 내가 물어볼게. 설문조사 결과는 내일까지 보내줘. 그럼 답장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서 초고를 써볼게. 다음 시간에 함께 검토해 보자. 4번에 4번. 회의 이후 수행해야 할 일 뭔데?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보내달라. 그리고 답장에 들어갈 내용은 내가 하겠다. 그럼 5번에 4번 맞네? 5번에 5번이 안 나온 거지. 첨가된 선지 4번에 5번이.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이고 5번의 답 4번이고 6번에 5번 선지 남아 있었잖아. 무대의 조명 밝기를 낮출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지? 그 문제점이 뭐였는데? 공연이 안 보인다고. 연주자들의 공연이 안 보인다고. 나지문이야.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 축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그럼 여기도 3가지 이상 전개되겠지?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을 연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이 생소할 수 있으므로 대중가요를 편곡한 곡들이 더 익숙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6번에 찾아봐. 6번에. 곡 선택의 이유를 언급하면서 제시한 거 맞지? 맞지? 6번에 2번. 설문조사 결과 이런 거 아직 안 나왔지? 본론별로 읽고 풀자 그랬으니까. 네? 맞지? 그럼 다시 돌아가. 3문단이야. 두 번째로 연주해 주셨으면 하는 곡 목록은 파일로 첨부해 드립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곡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보내주신 곡 목록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곡은 세모곡이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에 이 곡을 포함한 다른 신청곡들의 목록과 곡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함께 적혀 있으니 공연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에 2번 맞지? 설문조사 결과 언급했잖아. 자, 그 다음에 4문단이야. 추가로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대시 동그라미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곡을 특별히 연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작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에 담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축제인 만큼 이 곡을 연주해 주신다면 학생들이 함께했던 순간들을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6번에 3번 맞지? 자, 그 다음에 6번에 4번도 찾을 수 있네. 맞지? 안 나왔으니까 답은 5번이네. 자, 5문단. 마지막으로 공연 중에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대 조명이 너무 밝아 영상이 흐리게 보일 수 있어서 조명의 밝기를 낮춰야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바닥 조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뭐 한다고? 무대 밝기를 낮춰야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바닥 조명을 활용한다. 6번에 5번 봐봐. 자, 무대 조명의 밝기를 낮출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뭐였니? 공연이 안 보이는 거야. 나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언급되며 이거 선지 이러한 형태의 선지를 4번에다 주거나 3번에다 줬으면 애들 엄청 많이 틀렸을 거야. 1, 2, 3, 4번이 맞으니까 당연히 5번이 틀렸다고 넘어간 거지. 이거 출제 의도가 뭐냐? 5번 선지 내용만 보면 애들이 대부분 다 맞다고 생각할 거야. 답을 모르는 상태로 5번 선지만 주면. 자, 여기서 2가 뭐야? 문제였지? 앞에 있었던 문제점 뭐야? 그럼 나에 뭐가 나와야 돼? 문제점하고 보완 방법이 같이 나와야 돼. 나의 지금 5문단에 문제점이 있어? 여기서 문제점이 뭐였다고? 공연이 안 보일 수 있다고. 5문단에 공연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게 나오냐고.
안 나오지. 그냥 영상이 흐릴 것 같다고만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이를 보완할 방법과 함께면은 문제점과 방법이 다 나와야 되는데 문제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요거 그래서 선지를 이 형태의 선지를 3번 또는 4번 선지에다 주면 애들 엄청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평가원은 고3이 되면 우리가 만나는 평가원은 요런 선지를 되게 많이 줘. 화장해서. 그래서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다 찾아야 되거든.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고3 거는 시간을 줄이기가 어렵다. 자, 마지막 문단. 6문단이야. 다시 한번 학교 축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고 7번으로 가자. 조언에 따라 기억을 고쳤으래. 우리가 알고 있는 국악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특성을 언급하며 이번 공연이 갖는 의의를 전하는데 비유를 쓰재. 자, 가장 적절이야. 그럼 지금 조건을 3개 준 거야. 국악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특성, 그 다음 공연의 의의, 비유. 3개를 다 동시에 찾을 수 있으면 찾는데 동시에 찾으면 핵심 추론처럼 풀기가 어렵잖아. 3가지 이상 제시할 때는 뭐라고? 2개 가지고 먼저 핵심 추론해보라고. 저는 그것도 어려운데요. 이런 고쳐쓰기는. 그럼 고쳐쓰기는 원래 뭐별로 하자 그랬어? 문장 단위로 하자 그랬는데 선지에 있는 게 다 한 문장이잖아. 찾기 제일 쉬운 것부터 해. 본인이 제일 찾기 쉬운 거. 국악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특성이 쉬우면 그거 먼저 하고, 의가 쉬우면 의 먼저 하고, 비유적 표현이 쉬우면 비유 먼저 하고. 근데 단서는 줬다. 학생이가 장르의 특성을 언급하며 의를 전달하자 그랬으니까 장르의 특성이 먼저 나와야 돼. 한 문장이지만 그 문장 속에서 장르의 특성을 먼저 줘야 돼요. 자, 7번에 1번. 이번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에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새롭게 감상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국악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특성 자체를 준 게 없지. 의를 줬다고 보기도 어렵지.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 없지. 2번 선지. 학생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춤추는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 우리가 알고 있는 국악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특성을 언급하라 그랬었지. 이때 국악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특성이 뭔데? 국악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특성. 알만한 곡 혹시 있니? 나는 잘 모르겠던데. 국악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특성이 2번에 있는지. 뭐 선율이 춤춘다 뭐 이런 건 맞다고 보더라도 정확히는 비유가 없지. 아니 비유는 있지. 선율이 춤을 출 수는 없으니까 3번 선지. 국악 크로스오버 팀은 옛것과 현대의 조화가 특징인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국악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특성을 준 거 아니야. 근데 의는 없지. 거기에 비유도 없고. 4번 선지. 이번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이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감성을 적시는 반가운 단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얘는 국악 크로스오버라는 거에 장르의 특성은 없잖아. 뭐 이런 걸 바란다 하면서 의는 설명했다고 보는데, 그 다음 감성을 진짜 이렇게 적실 수는 없잖아. 너희한테 물을 뿌려가지고 감성이 속에 있는 감성이 젖을 수는 없잖아. 그럼 얘도 은유적인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 반가운 단비도 진짜 비가 내리는 건 아니잖아. 얘도 은유라고 볼 수 있겠고. 5번 선지. 무지개처럼 지규지. 국악의 다양한 음악이 어우러져 탄생한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이, 그럼 이게 장르의 특성인 거 아니야. 그 다음 뜻깊은 축제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일은 문법 할 건데 원래 우리가 문법은 푸는 순서가 단독 문제들 풀고